자, 이재명 대표가 법대로 6월 7일까지 원 구성 꼭 맞춰야 다수결이 원칙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동안에는요, 한 번도 원 구성을 법이 정한 시간 내에 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질질 끌어. 그냥 그게 관행이야. 국회가 국회법을 지키지 않는 게 관행이었어요. 그리고 서로 기싸움하고 뭐 하면서 법사위 내놔라 못 준다 그러면 뭐 내놔라 이거 계속합니다. 그러면 법대로 국회의장이 딱 잡아서 하면 되는데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 질질질질 끌리죠. 이게 그냥 늘상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늘 얘기하는 우상호 같은 사람들. 정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관행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제가 우상호를 계속 예를 들지만 우상호만 나쁜 게 아닙니다. 우상호는요, 민주당 내 다선 의원들의 생각을 보여주는 표본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너무 심한 사람도 아니고 덜한 사람도 아니고 딱 그 정도입니다. 다수가. 민주당에서 정치 오래 한 인간들은 우상호 얘기를 들으면 아, 저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구나. 이런 약간 바로미터 같은 사람이라서 제가 우상호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많아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정치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민주당 내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커요. 또 그리고 이게 왜 의미가 크냐. 최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당원들을 직접 만나는 행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국회의장 선거가 우리 당원들이 왜 이렇게 충격받아 하는지 2만 명 이상 왜 탈당이 이뤄지는지 우리가 왜 분노하는지 당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시간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떤 당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상임위 구성하는 거 합의하고 만약에 저쪽이 때를 쓰고 안 하면 다 가져가야 된다. 법대로 해야 된다. 그때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이거 어려운 거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이거 진짜 어려운 얘기. 그러면서 추미애 의장이라면 이걸 했을까? 자 결국은 상임위 구성을 법대로 하려면 국회의장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추미애가 국회의장이라면 이거를 했을까라는 말을 툭 던져요. 와 저는 그 장면에서 이거 진짜 하려나? 우원식 의원에게 뭔가 던지는 메시지 아닌가? 추미애가 국회의장이라면 이거 밀어붙여서 할 텐데 우원식이 만약에 뜸들이거나 합의를 종용하거나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못하는 거거든요. 그 자리에서 추미애 국회의장이라면 이거를 했으려나? 이거 진짜 어려운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딱 이런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법대로 원 구성을 하는 게 어렵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렵다고. 야 이거 진짜 어려운 미션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당원들이 막 얘기하는데 당원이 뭐라니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법대로 하는데 국회가 국회법을 지키는 게 왜 어려운 일이냐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걸 그대로 받아서 오늘 공개적으로 발표를 한 거예요. 당원의 말을 무시할 수 없다. 이재명은 당원들과 소통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다수의 의견이 무조건 옳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잘 가려내야죠. 정치인들은. 분노에 한번 빠져들면 물불 안 가리는 게 또 대중이기도 하기 때문에 무조건 옳은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당원들의 말을 귀 기울이고 그 말이 옳은지 그 말을 따르는 게 지금 맞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했다는 거죠. 와, 이거 민주당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믿는 구석은 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믿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추미애를 뽑지 않는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라는 거 이거 충격적이잖아요. 21대보다는 나아졌지만 22대라고 해서 민주당이 완전히 달라졌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내 뒤에 당원들이 있다. 이제 직접 민주주의를 확대해 나가는 것, 민주당의 직접 민주주의를 확대해 나가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재명은. 우리가 이재명을 지지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이잖아요. 너무 속 시원한 이야기가 나왔죠. 자, 이재명 대표가 최대한 타협을 위해 노력하고 안 되면 새로 구성될 의장단에 요청해 국회의장단 법대로 7일까지 반드시 상임위 구성을 마치고 즉각적으로 법에 따라서 상임위원회 본회의를 계속 열어서 민생 현안부터 개혁 입법까지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부탁드린다. 사실은 우리가 이 모습을 21대에 기대했어요. 왜냐? 180석을 역대 최초로 먹었거든. 180개? 말도 안 된다. 이 모습을 기대했어. 근데 국회의장이 박병석이었습니다. 박병석이 결국 협치 완전히 망가뜨렸죠.
우리 21대 때 이런 모습을 기대했었어. 이제 국민의힘이 발목 잡는 거 다 무시하고 숫자로 밀어붙일 수 있다. 근데 없었죠. 국회에서 법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건 국회 법에 있는 겁니다. 6월 7일까지 상임위 구성 마치도록 돼 있어요. 국회 법에. 그걸 어기면 국회의원들, 법 만드는 놈들이 법을 어기는 거예요. 법 만드는 놈들이 법 어기는 거를 아주 우습게 한다니까. 국회의원들이 국회법을 안 지켜. 법대로 6월 7일까지 원구성, 상임위 구성 다 마친다. 대통령도 여당도 법대로 좋아하지 않느냐. 여당이 반대하면 합의 안 해주면 확의될 때까지 미루는 게 어떻게 법인가. 민주주의 제도는 다수결이 원칙이다. 가능하면 합의하되 소수가 목리를 부리거나 부당하게 버틴다고 해서 거기 끌려다니면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 얘기가 뭐냐? 자, 우리는 법사위하고 운영이 양보 안 한다고 얘기했어. 국민의힘, 니들 갖고 싶은 거 빨리 얘기해서 합의해야 돼. 양보 못하는 거 2개는 확실하게 얘기했어. 니들 과방이라도 뭐 국토위, 그래 돈 되는 거 국토위 니들이 가져가. 이런 거거든요. 행안위 주면 안 됩니다. 과방위도 사실 주면 안 돼요. 돈 되는 거 있잖아요. 줘도 돼. 그래. 니들 여기서 꿀이나 빨아먹어. 좋다고 그거라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을 거거든 얘네들이. 어쨌든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합의로 출발하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무조건 좋아요. 합의로 출발하는 게. 근데 합의를 안 할 거거든. 그러니까 아마도 이재명 대표의 전략은 돈 되는 거를 줘서라도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무조건 가져간다. 김대중 대통령이 이렇게 했었거든요. 김대중 대통령이. 근데 만약에 니들이 법사위 안 주면 안 된다고 버틴다? 그럼 우리가 다 먹을 거야 이거예요. 지금 법사위 양보 못 할 거거든요 얘네들. 근데 아마 이재명 대표의 전략은 그런 전략 카드를 들고 있을 거다. 김대중 대통령이 김종필하고 손을 잡을 때 DJP 연합을 할 때 그때 당시에 돈 되는 거를 김종필 쪽한테 다 줬어요. 돈 되는 걸. 그리고 권력에 관련된 걸 다 가져옵니다. 그래서 실제 그 당시에 김대중과 함께 했었던 사람들이 아니 돈 되는 거를 JP 쪽에다 다 주면 어떡하냐. 다 주면 어떡하냐. 볼멘 소리를 했는데 그때 경찰을 받을 수 있는 행안위, 그 다음에 국방위, 법사위 이런 중요한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상임위를 김대중 대통령이 다 가져오면서 결국은 만들어냈죠. 그것도 맞거든요. 근데 만약에 국민의힘이 그래 그럼 돈 되는 거라도 이거라도 줘 했는데 민주당이 안 돼 이러면 모양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것도 법으로 다수가 상임위를 다 먹는다고 법으로 바꾸든가 그게 아니면 우리가 민주당이 상임위를 다 먹으려고 해도 명분이 필요합니다. 명분을 우리가 쥐고 가야 결국은 탄핵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 우리 기분에는 저놈들한테 하나도 주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명분을 우리가 계속 쌓아나가야지만 됩니다. 그래야지만 탄핵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헌재가 저렇게 되니까 탄핵이 불가능하다? 아닙니다. 결국은 국민 여론, 이번에 검사 탄핵은요 국민들의 관심을 많이 못 받았죠. 근데 이렇게 이게 쌓이잖아요. 얘네들도 계속 밀어붙이지 못합니다. 명분은 반드시 우리가 가져가야 돼요. 명분을 뺏기잖아요 저쪽한테. 그러면 동력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분에는 무조건 우리가 다 먹어야 된다. 그런데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국회의원 수대로 상임위를 나눠 가지는 게 지금까지 해왔어요. 어찌 보면 그건 합리적이죠. 근데 다수당이 그리고 야당이 법사위를 가져갔었습니다. 야당이 법사위를 가져갔었는데 지금 야당은 민주당이잖아. 근데 국민의힘이 법사위 못 주겠다고 지금 난리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국민의힘이 무슨 상임위를 가져가냐 저것들이 아니에요. 명분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명분에서 밀리면 절대 안 돼요. 뭐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뭐 살포 가지고도 얘기했는데 뭐 이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너무나 중요한 일이 벌어졌어요. 예, 이거는 큽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선언한 거. 이거 우원식 국회의장 이제 될 건데 굉장한 압력이 될 거고 우원식이 첫 번째 시험대에 올라가는 겁니다. 첫 번째. 여기에서 합의를 요구한다던가 6월 7일에 상임위 출발 안 하면 국회법을 어기는 국회의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원식이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원식이 합의를 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안 되면 법대로 국회 법대로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안 하면 진짜 우원식은 정치 인생 끝나는 거예요. 할 걸로 봅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계속 우리는 압력을 넣어야죠. 이거 해야 된다. 6월 7일 아니 국회 법에 있는 거를 국회의원이 지키라고 하는데 우리가 왜 이걸 가지고 불안해야 돼? 이것도 웃긴 거잖아요. 아무튼 이재명 대표가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해줬고 이 얘기는 당원들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다. 요거 되게 중요하다. 요건 약간 곁다리로 지금 뭐 북한이 대남 오물을 똥 이런 거를 담아가지고 남한으로 풍선을 보내나 봐. 그러니까 왜 그러나 했더니 또 이 대북전단을 또 살포한 거야. 하지 마라 해도 이제 대북전단이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들이 많이 사는 곳까지 날아가지도 못해요. 이게 대북전단 뿌리는 것도 돈하고 연결돼 있는데 사실은 문제는요. 아니 대북전단 뿌리는 걸 가지고 왜 뭐라고 하냐. 그 지역에 접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요. 대북전단 뿌리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거든요. 왜냐면 그게 날아가면 그 지역에 이제 북한 쪽에서 뭐가 강화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면 거기에 생활이 멈춰요. 북한하고 접경 지역은 그런 긴장감이 커지면 생활이 멈추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대북 전단 좀 뭐 보내지 좀 마라. 그 지역 사람들이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 사람들의 삶을 건드리는 영역이라서. 그래서 이걸 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고. 근데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돈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이게 대북전단 살포하는 사람들하고 이 이찍들의 돈하고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보내니까 북한에서 똥을 담아가지고 보낸 거야. 나무로. 터졌는데 떨어지는데 똥이 두두 떨어지는 거야. 엄청 짜증나나 보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하냐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도 모처럼 되살린 한중일 정상회의 틀을 적극 활용하면서 남북 간 대화천을 복구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매일경제 한일중 협력, 한일중이라 써줍니다. 매일경제는 또. 예. 잉크도 안 말랐는데 중국 항공조선 소부장 한국 수출 막는다. 정말 외교 잘하죠. 예. 근데 내용을 보면 더 황당해. 이게 뭐냐면 중국 정부가 항공우주, 조선 분야 부품 장비,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출 통제를 공식화했어요. 군사적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큰 분야,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해 전방위점 수출 통제에 나섰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한국 대사관을 통해서 항공우주, 조선, 금형,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 초고분자 폴리에틸렌 섬유 수출 통제할 거다. 7월 1일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수출 통제하는 품목들은 바세나르 체제에 따라 이미 다른 국가들이 통제하고 있는 품목이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관행이다. 바세나르 체제가 뭔가 했더니 무기나 무기 전용이 가능한 기술 소재를 통제하는 시스템. 미국,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자유주의 진영은 물론 러시아, 체코, 옛 공산공 국가까지 총 42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근데 중국은 참여하지 않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이 바세나르 체제에 참여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소부장을 중국에서 수입해서 우리가 활용하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미국에 딱 붙어가지고 일본에 딱 붙어가지고 중국하고 싸우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 바세나르 체제 그러면 우리도 가입은 안 했지만 그거대로 할게 한 거 아닙니까? 명분이 있어. 우리가 중국한테 뭐라고 할 명분이 없어. 이걸 알았으면 중국하고 그렇게 척지지 말았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느냐? 없어요. 능력도 없으면서 큰 소리만 치는 거 아닙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야 진짜 이 정부는 상등신이구나. 미국도 다 하고 있으니 우리도 할 거야. 근데 어디에? 한국에. 자 8월에 갈륨 게르마늄 12월에 흑연 수출 통제한 적이 있죠. 이게 반도체 제조에 필수로 쓰이는 원료인데 이거 수출 통제한 적이 있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에 첨단 산업, 군사 분야 이게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우리나라한테 불똥이 튀는 거죠. 물론 미중 패권 경쟁에 우리가 중국 편을 들 수는 없지. 당연히 미국 편을 드는데 가운데 서서 잘 해야지. 잘. 그러면 미국도 몸이 달고요. 중국도 몸이 답니다. 우리가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면 미중 패권 경쟁에서 한반도의 위치가 워낙 중요하고 한국의 국력이라든지 국방력이라든지 모든 게 중국이나 미국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미국한테 딱 붙지 않으면 미국이 우리한테 제재를 가하냐?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그렇게 중국을 지렛대 삼아서 중국한테는 미국을 지렛대 삼아서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면 서로가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어. 중국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요. 왜냐? 건드렸다가 미국에 찰싹 붙으면 중국 골치 아파지니까. 미국은 한국이 미국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한국을 때리면 중국한테 붙으면 그거 골치 아파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유리한 최고의 기회를 잡고 있었어요. 사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지 않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다면 우리나라는 일본은 이제 아득히 멀어지는 선진국이 됐을 겁니다. 저는 확신해요. 지금 트럼프가 미국에서 주한미군 빼겠다. 빼라고 하세요. 못 뺍니다. 못 빼요 미국은. 예전에야 북한한테서 우리를 지켜준다. 인계철선이라는 정말 수치스러운 말을 쓰면서도 주한미군이 필요했지만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미국이 더 필요합니다.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 우리의 필요성보다 미국의 필요성이 지금 더 커졌어요. 당연히 우리도 미군이 있으면 좋죠. 좋아요. 미군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거 우리도 당연히 이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냉정하게 따져보면요. 미국이 한반도에 미군을 주둔시킬 만한 이유가 더 커요. 트럼프가 뭐 돈 더 많이 안 주면 뺀다? 못 뺍니다. 못 빼요. 얼마나 우리가 강해졌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됐고 국방력도 엄청 센 나라가 됐고 이게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한국의 위상은 가치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미국, 러시아, 중국 전부 다 우리한테 함부로 못하는 이런 상황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골치 아프거든요. 근데 윤석열 들어오자마자 중국, 러시아, 조까 이러면서 미국에 탁 붙어버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 웬 떡이야? 웬 떡이야? 이렇게 된 거고요. 중국, 러시아는 꺼져? 이렇게 된 겁니다. 가만히만 있었으면 중국, 러시아는 한미 동맹을 알죠. 그러니까 한국한테 무리한 요구를 안 해요. 처음부터. 너무 많이 가지만 마라. 여기까지만 원한다고요. 그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미국이 더 요구하고 더 요구할 때는 중국 때문에 러시아 때문에 라고 지렛대 삼아서 조금 거리를 두고 이렇게 지낼 수 있었어. 미중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 치열해질수록 한국의 가치는 더 커지는 상황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걸 미국한테 그냥 갖다 바쳐버린 거죠. 그리고 한중일 정상회담 했다라고 했는데 잉크도 안 말랐는데 소부장 수출 통제할 거야. 아무 말도 못하죠. 아무 말도 못합니다. 이재명이 돼야 돼요. 이재명이 되면 다 바꿀 수 있습니다. 너무 망가져서 이재명이 와도 이거 바꿀 수 있냐? 있어요. 여러분들 이명박 박근혜가 8년간 말아먹은 9년간 말아먹은 거 문재인 정부 한 방에 뒤집어서 중간에 코로나 왔지. 코로나 왔는데도 그거 겪고도 다 뒤집었어요. 눈떠보니 선진국 된 게 우리야. 대한민국 국민들을 너무 무시하지 마십시오. 정치하는 사람이 조금만 정신 차리면 국민들이 알아서 해요. 알아서. 너무 많이 망가뜨려서 검찰 개혁하고 언론 개혁하고 이런 것만 하고 공무원들 알아서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공무원들 우리가 박수 쳤어. 바뀝니다. 확 바뀌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통령만 바뀌면 돼요. 정권만 바뀌면 금방 복구 가능하다. 쫄지 마십시오.